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우리 코스피 코스닥 오늘 박살이 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88% 내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47%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날 야간 선물이 0.40% 정도 상승을 한 상태라서 아침에 코스피가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었죠. 아침에 0.42% 상승을 했다가 중간에 마이너스 1.32까지 내려갔다가 종가에는 0.88%까지 빠진 건데 오늘은 정말 개인이 빨려 들어가기 좋은 장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환율이 1150까지 올라왔습니다.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우리 증시가 그냥 박살이 났는데 우리 증시를 이끌어가던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오늘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4% 이상 빠졌고 오늘 양매도가 나왔는데 다우는 어제 호실적에 지금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2200선이 위태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1년 9개월 만에 환율이 최고치에 올랐는데 자, 과연 우리 증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그리고 우리 실적 발표 시즌에 실적이 좋아도 과연 이런 증시에서 상승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지금 시간이 5시 24분인데 시간의 단일가라던가 야간 선물 그리고 유럽장, 미국장이 아직 개장을 안 해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이제 진짜 코앞이에요. 진짜 코앞. 이제 한 1.5%만 오르면은 작년 10월에 연중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이제 다우 신고가 갑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1% 이상이 올랐는데 나스닥은 이제 1.2%만 오르면은 또 신고가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있었죠. 예, 트위터라고 우리 트위치 그 게임 방송하는 데가 아니라 SNS, 페이스북 같은 SNS 200글자 이내 이 채팅을 칠 수 있는 SNS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가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당히 좋았고 나스닥 바이오 지수도 어제 2%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진짜 최고였죠.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를 찍었으니까 당연히 오늘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날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한 개인들이 많을 겁니다. 왜? 야간 선물도 0.40 정도로 끝났기 때문에 와, 오늘 우리 코스피하고 코스닥 정말 얄짤없겠구나. 그래서 시초가부터서 오늘 우리 장난 아니었죠. 특히 외국인의 순매수가 어제 한 2천억 원 정도 들어왔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오늘은 누구나 다 따라 들어가기 쉬운 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환율이 고환율일 때 기관과 외인은 항상 환율 사상 최고치 뭐 요런 이야기를 하면서 공매도를 치고 빼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 증시는 12월 달에 항상 확인을 하시면은 여기에 있는 국가 중에서 꼴찌를 달리고 있는 국가다. 우리 작년에 우리 밑에 그리스하고 이탈리아, 터키 뭐 요런 나라 빼고 밑에 있지도 않았었고 지금도 1년 기준으로 여기 살펴보시면은 우리 코스피는 뒤에서 3등입니다. 우리 앞에 뭐 터키 있고 뭐 이탈리아 뭐 요런 애들 있고 그런데 우리는 작년 4월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지수가 오히려 마이너스 1.22% 빠져가지고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나라라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얘네 둘이 보통 같이 가지 따로따로 안 간다고 맨날 이야기를 했었죠. 하이닉스 얘 혼자서 삼성전자 빠질 때 안 빠지고 좀 버티는 게 이상하다고. 왜? 지금 DDR 램 가격이 3만원대예요. 3만원대. 이거 3만원대 한번 갔습니다. 3만원대 들어갔는데 삼성전자가 빠지는데 하이닉스가 안 빠지고 지 혼자 치고 올라간다? 이상하다. 계속 이야기를 했고 오늘 4%까지 바로 빠졌었죠. 그래서 지금 다우가 신고가를 가도 우리는 이제 2200이 깨지고 좀 더 조정을 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환율이 이 상황에선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 1150 찍은 거 보자마자 저는 바로 현금 확보에다가 계속 경계태세를 하고 있었는데 1140부터선 아예 매매를 멈췄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올렸는데
여기 보면은 제 일상 브이로그 뭐 한 달 안에 제가 1000만원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거 브이로그인데 아마 2주차 영상? 한 2주차 영상 때 보시면은 여기서 고환율일 때 접근을 안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올라갈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환율이랑 유가인데 유가는 66불까지 갔고 환율은 1150을 돌파했고 답이 없어요. 장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외인이랑 기관이 파는 거 보셨나요? 오늘 거래소 외국인 이렇게 샀는데 동시호가에 샀어요. 동시호가 마지막 3시 30분에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개인은 오늘 아침부터서 완전히 미쳤죠. 와, 다우하고 나스닥 신고가 가게 생겼구나. 필라델피아 연중 최고치 올랐고 나스닥 바이오지수도 올랐고 오늘 셀트리온이야 그런 애들도 날라가겠구나 생각하면서 그냥 코스피 코스닥 연중 최고치 매수가 사상 최고치예요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 보면. 근데 선물이 오늘 매도가 심상치 않았죠. 외국인이 선물을 그냥 촥 파는데 와 7천억 팔길래 와 이건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원하던 사상 최고의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환율과 그리고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 지수는 오늘 내렸죠. 그리고 나스닥 바이오 지수 같은 경우에는 2.14% 반등이 나왔지만 셀트리온이랑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내렸습니다. 자, 우리 코스닥 지수하고 코스피 지수가 내리고 있는데 얘네 혼자 오를 수가 없죠.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2% 이상 내렸는데 나스닥이 이렇게 신고가 앞에 있는데 우리 지수가 힘을 못 쓰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나스닥을 보시면은 1.32%가 올랐습니다. 트위터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저렇게 나스닥이 올랐는데 트위터가 무려 17%가 올랐어요. 얘네는 상한가 제한이 없습니다. 상한가 제한이 없으면 막 30%, 40%, 막 100%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은 얘네는 개인이 공매도가 됩니다. 개인이 공매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상한가 제한이 없어도 많이 오르거나 많이 빠지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트위터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나 이런 거 터져도 우리처럼 하한가 30%까지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21%밖에 안 빠졌죠. 얘는 뭐 보잉 여객기가 추락을 해도 뭐 하루에 주가가 100% 빠지거나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이 공매도가 되는 게 더 안전합니다. 주가적으로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 위를 넘어와서 IT하고 이제 뭐 반도체 이런 쪽 섹터가 다 좋게 나와가지고 우리 증시도 나스닥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코스닥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랑 다르게 나스닥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 등 세계 여러 IT하고 반도체 회사들이 다 나스닥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가야지 코스피도 갑니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코스피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나스닥 지수 오르고 필라델피아 지수가 이렇게 올랐으면은 100% 오늘 뭐 반도체 관련주라던가 뭐 요런 주식을 매수했던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뭐 테스라던가 여러 가지 회사도 있었고 뭐 UTI나 이런 애는 오늘 아침에 또 신고가 가고 뭐 그런 걸 봤었는데 오늘 아침에 진짜 지수로 꼬셔넣고 마지막에 착 빼버리는데 진짜 안타깝더군요. 물론 마지막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서 요만큼 지수의 하락폭을 줄여줬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서 시초가부터서 장난 아니었죠. 0.42까지 올리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최고가였죠. 0.42까지 올린 다음에 이렇게 쫙 빼버려가지고 1.36까지 빼버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2250을 넘기기가 힘들까요? 다른 나라는 지금 신고가 달려가고 있고 막 상하이 종합지수도 막 날아가고 있고 이런데 다른 나라 지금 오늘 볼까요? 다른 나라 니케이 3.5, 0.35, 0.35% 빠졌고 상하이 종합지수는 상승했죠. 0.0009 그리고 얘네 3200이에요 지수가 3200 우리는 단 한 번도 찍어보지 못한 그 지수 뭐 요렇게 돼 있는데 지금 나스닥이랑 S&P 야간 선물도 빠지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투심이 안 좋죠. 이게 야간 선물로 페이크를 줘서 그래요. 지금 야간 선물이 지워져서 그러는데 얘네가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트렌드가 야간 선물이 빠지고 외국인이 팔면은 현물에서 사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오늘 진짜 완전히 빼버리네.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그래도 여러분이 오늘 환율이 1150 막 찍고 이런 거 봤으면은 절대 매수 버튼에 손이 가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서 바로 지수가 빠졌죠. 시초가를 찍고 지수가 더 위로 안 올라가면 일단은 멈춰야 돼요. 손을 멈춰야 돼요. 새우깡처럼 손이 가면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보통은 저는 11시 반 매매를 합니다. 11시 반이 넘은 다음에 보통
매매를 시작해요. 왜냐면 상하이 종합지수 끝나고 그 다음에 장이 어떻게 갈까 좀 판가름이 났잖아요. 아침에 시초가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 매수하면 안 됩니다. 얘는 나중에 뭐 종가로 보거나 나중에 봐야지. 얘를 아침부터 따라 들어가는 그 순간 물려서 바로 이렇게 빠져버리면 큰 손실밖에 안 봅니다. 근데 이렇게 따라 들어가서 큰 수익을 먹을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아침에 이렇게 시초가 띄워놓고 확 빠지는 종목이 너무 많죠. 오늘 뭐 뉴트리 같은 종목도 신고가 보내놓고 바로 뺐잖아요. 이렇게 신고가 바로 딱 빼놓고 바로 아침에 올려놓고 빼버리고 이런 종목이 수두룩했는데 그러면은 진짜 신고가에서 물리고 쫙 빠져서 개 고생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기 쉬우니까 진짜 함부로 여러분 매수 버튼을 누른 거 아니에요. 생각할 때 진짜 매수 버튼 누를 때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0.88까지 빠졌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건 요 외국인의 매수세. 근데 외국인은 아침부터 쫙 팔고 기관이 진짜 미쳤어요. 기관은 오늘 되게 많이 팔았는데 요 매도가 너무 심해. 매도 이게 코스피 매도가 그냥 종가에 밀어버리듯이 팔고 오늘 상승 종목 하락 종목만 봐도 상승 종목 251 하락 종목 584 코스닥 야 진짜 재수없죠. 사사사사사 개인을 꼬시는 숫자 사사사사사 개인아 사사사사 친구를 만난다고 사사사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사사사하고 하락은 727 종목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외국인 전부 다 매도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어떤 주체가 가장 많이 팔았나 딱 살펴보면은 어디 한번 볼까. 자, 외국인은 일단 매수라고 해도 금융투자가 샀을까? 아니에요. 금융투자가 오늘 제일로 많이 팔았어요. 기관 중에서. 연기금은 여기 산척하고 오히려 팔고 그리고 투시는 요네들 바캉스 가가지고 진짜 돌아오질 않네요. 그래서 요즘에는 금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팔아가지고 불안불안합니다. 원래는 지수가 2200이 깨지면 금투가 막 받쳐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얘네가 더 털고 있죠. 그래도 2200 깨졌다가 지켜줬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지켜주는 척하고 계단 형식으로 더 빼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일단 환율이 중요한데 환율이 그러면은 1200원이라던가 1300원대는 옛날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외국인이 들어왔나? 간단하죠.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2000까지 꼬셨어. 2000까지 꼬신 다음에 이제 환율이 이제 막 1200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다시 1800까지 쫙 빼버려요. 1800. 그럼 1800까지 빼버리면은 여기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2000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1200원이 오면은 빼버리고 나중에 다시 사가지고 올라서 여기 환율이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 우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65원에서 다시 1130을 찍으니까 촥 팔았다가 다시 환율이 오르는데 여기에서 또 팔았던 걸 또 이 밑에서 다시 샀죠. 그래가지고 지수가 2200까지 돌아왔는데 여기서 또 다시 촥 팔아가지고 뭐 2000까지 보내놨다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2200이 그냥 너무 허무하게 깨지는 거 보고 얘네들 2500, 2600 이거 진짜 다시 못 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다른 나라 신고가 보내놓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하락시키고 참 지저분합니다. 지난번에도 여기서 이렇게 조정 주더니 이번에 또 이거 조정 주는데 이번에 잘못 조정 주면 이거 깨로 갑니다. 이거 깨로 가. 근데 이렇게 바로 막 격하게 빼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아직까지는 장난을 좀 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지수를 흔들었던 것 중 하나가 뭐죠? 반도체 중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실적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적자폭 확대. 자, 1분기 영업 손실이 무려 1320억 원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모든 레포트가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도 이제 어닝 쇼크가 또 나올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일 났죠. 갤럭시 폴드 휴대폰을 접는다. 갤럭시 폴드 획기적인 이번에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 이게 6월로 출시가 미뤄진 게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자, 6월 출시로 미뤄졌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삼성전자 큰일 났어요. 삼성전자 2분기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게 갤럭시 S10과 그리고 갤럭시 폴드 출시로 인해서 모멘텀을 받고 2분기, 3분기에 턴어라운드를 하겠다. 요 뉴스였는데 지금
2분기에 출시를 못하면은 이제 끝장나는 거죠. 자, 그리고 갤럭시 폴드가 이렇게 접는 스마트폰을 만들었잖아요. LG도 이제 스마트폰을 접었어요. 자, LG전자 스마트폰 사업을 반으로 접었어요. 얘네는 휴대폰 사업을 접었죠. 삼성은 휴대폰을 접었고 LG전자는 국내 휴대폰 생산을 접으면서 이제 휴대폰 사업을 좀 철수하면서 이제 적자폭을 줄여 나가겠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평택에 있는 생산 공장도 문을 닫을 거라고 하는데 요건 정말 큰일이죠. 참 대단하죠. 휴대폰 사업을 저렇게. 근데 쟤네는 원래 좀 접었어야 돼요. 얘네도 지금 직원들한테 무급 휴가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LG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스마트폰 쪽은 좀 안 팔리고 성과가 안 나오니까 상여금도 별로 안 나오고 두 번째로는 막 무급 휴가 주면서 직원들 쉬라고 막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렇게 언젠간 되겠지는데 진짜 현실이 되네요. 자, 그리고 오늘 코스닥을 보시면은 코스닥도 지금 3일째 찌질찌질 거리면서 못 가고 있는데 0.47까지 올려놓고 마이너스 0.47 위에서 1%가 빠진 거죠. 오늘 뭐 셀트리온이라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 따라 들어갈 확률이 높은 게 나스닥 바이오 지수가 밑에서 반등이 나왔고 나스닥 최고 신고가 향해 가고 있으니까 개인들은 오늘 진짜 따라 들어가기 좋은 날이었죠. 매수세도 어마어마했어요. 개인이 이렇게 많이 사는데 개인들은 2200을 방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오늘 2200 위에서 끝났죠. 근데 2200 위에서 일부러 인위적으로 맞췄어요. 왜냐하면 2200으로 이렇게 맞춰놔야지 개인이 막판에 종가 베팅도 하고 그 다음에 내일 좀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깨지고 나가면은 이제 좀 불안하구나 하면서 개인들이 시장에 참여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인위적으로 맞춘 것도 있습니다. 오늘 진짜 무서운 게 아침에 딱 장 시작하자마자 5분도 못 버티고 그냥 쭉 빠지는데 상하이 종합지수가 이제 개장하면서 좀 턴하는가 했더니 그냥 상하이 종합지수 비실비실하니까 그냥 샥 밀려버리죠.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늘 아침에 뉴트리라는 종목은 이게 화장품, 마스크팩, 뭐 미세먼지 관련주 여러 가지가 막 다 섞였거든요. 뉴트리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신고가를 찍었어요. 근데 뉴트리는 특성이 뭐다? 신고가 찍으면은 맨날 빼버린다. 이렇게 신고가 찍자마자 바로 팍 빼버린 이런 안 좋은 습관이 많은 종목인데 오늘 또 그랬어. 뭐 오늘 3%까지 올렸다가 1%, 종가가 0.73%로 마감돼가지고 뭐 이게 뭐가 나쁘냐 이러는데 얘는 정말 요 호가가 보면 얇잖아요. 너무 얇아가지고 한번 칙 치고 올라가도 그 다음에 팔려고 해도 꼭대기에서 팔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이라서 매매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하지만 적은 돈으로는 할 수 있는데 얘가 가면서 또 신고가인 종목이 뭐가 있죠? UTI라는 종목이 있어요. 얘는 반도체 관련주기 때문에 반도체 지수가 오르면은 얘도 막 신고가 치고 올라가는데 얘도 오늘 신고가 찍었어요. 그리고 6%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4.32. 얘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랬는데 얘는 철저하게 개인 동호회들이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외인 수급이고 기관 수급이고 없어요. 그리고 그냥 위에 좀 호가가 걸려 있어도 밑에 호가가 너무 얇기 때문에 뉴트리하고 UTI 같은 종목은 그냥 적은 돈으로는 해봐도 되지만 큰 돈으로는 못 들어가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아마 이거 그런데 없을 거예요. 아마 뭐 동호회, 인터넷 동호회 같은 데서 매매일지 같은 거 검색해봐도 이런 두 종목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 거래량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터진 종목이 아니거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늘 양봉으로 끝났지만 오늘 저 반도체 지수 오른 거 보고 테스 따라갔어 봐봐. 테스 오늘 저도 갈 것 같았어요. 아침에 딱 보고 와 테스 어제 종가 베팅 때렸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환율이 막 1147이고 그럴 때 종가 베팅 때리고 절대 그러지가 않거든요. 제가 기다린 건 뭔 줄 알아요? 1148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국 증시 위기설 막 나오면서 환율 1150을 터치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뉴스 나오면서 쫙 빼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좀 빠지면은 나중에 실적 발표하기 전인 주식이 사가지고 그때 팔아먹고 나가는 그런 전략을 지금 막 짜고 있었는데 이게 막 다우가 신고가 앞에 있고 나스닥 신고가 앞에 있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거 안 빠지는 거 아니야? 안 빠지는 거 아니야? 안 빠지는 거 아니야? 오늘 그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역시 한국 증시는 악재를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네요. 테스도 오늘 아침에 되게 좋은 모습 보였죠. 2.86% 상승하고 마이너스 5%까지 빠졌는데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보통 가면 얘가 착 오르거든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오늘 주가가 어땠죠? 하이닉스 오늘 상승 중이었어요. 상승 중. 오늘 아침에 주가가 몇 프로였습니까? 플러스 0.62%. 상승해서 얘가 이쪽으로 쫙 턴하면서 얘 이제 85,000원대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오늘 같은 날 빼버려요. 오늘 같은 날.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렌 가격이 3만원대가 들어가요. 3만원대. 100원만 더 빠지면 이제 3만원대가 들어가잖아요. 렌값이 똥값이 됐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가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기 같은 애들도 다시 쫙 빼버리고 그냥 모든 종목들을 요런 전번 고점까지 꼬셔놓고 막 이렇게 다 빼는 종목이 지금 너무 많아요. 이거 진짜 못 뚫고 또 내려가는구나. 물론 아직 여기서 뭐 시세가 끝났다 뭐 그럴 거라고는 얘기를 안 하지만, 지금 환율 하나 갖다가 저렇게 지금 쳐 내리는데, 지난번에 노르웨이 국부펀드 했을 때는,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이게 환율이 단기적인 상승이다 했는데, 지금은 노르웨이 국부펀드 문제도 아니라 그냥 이렇게 딱 올라와 버렸단 말이에요. 뭐 채권 장단기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라, 그냥, 유가도 오르고 같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은 4월 말에 이제 진핑이하고 트럼프하고 협상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랑 사이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가가 올라요. 유가가 지금 이란 원유 제재 때문에 2%가 급등을 했는데 이제 진핑이하고 이제 럼프하고 만나가지고 잘 되면 이거 70불 그냥 돌파합니다. 왜? 작년에 무역전쟁 터지고, 개성 기대감, 무역 협상 기대감에다가 80불 가까이 갔었던 유가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다시 사이가 안 좋아진다 그 뉴스 나오면서 45불까지 내려갔었죠. 그러면 사이가 좋아지면 유가는 또 다시 올라가요. 근데 유가가 지금 저 모양 저 꼴로 돼가지고 어제 대우조선해양이라던가 중공업 관련주 상승을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다 뺐어요. 진짜 나쁜 놈들이. 삼성중공업 어제 6% 가까이 올렸다가 종가 다 빼버리고 마이너스 찍고 오늘도 마이너스 찍고 참 이 중공업주는 어제 이렇게 꼬셔놓고 오늘 다 빼버리고 대우조선해양도 어제 저렇게 꼬셔놓고 다 빼버리고 유가가 오르면 유가 수혜 뭐 수혜 이렇게 이름만 바꿔놓고 바로 다 빼버리고 개인만 이렇게 사버리니까 참 시장이 답답합니다. 근데 누가 봐도 지금 시장에 개인들이 참여하기 좋게 만들어 놨었어요. 2200도 딱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도 그렇게 막 별로 안 꺾이고 올라오고 특히 하이닉스가 막 8만원대였잖아요. 8만원대까지 막 계속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면은 얘 85,000원 뚫고 더 가겠구나. 요렇게 그냥 막 차트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막 요렇게 보시는 분 많을 거 아니에요. 여기 뚫고 막 올라가고 여러분 지금 아직 하이닉스 1분기 실적도 발표 안 했어요. 여기서 더 조정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얘네가 뭐 실적이 좋거나 뭐 그러면은 공매도라도 좀 줄어들면서 좀 괜찮게 갈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얘네는 이렇게 막 오를 때마다 밑에 공매도가 평소보다 막 더 늘어나잖아요. 그럼 실적 발표 되기 전까지 요 8만 원 위에서 꼬셔놓고 어닝 쇼크 하면서 그냥 샥 빼버리면은 그냥 또 개미들 곡소리 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반도체 시장은 LG 디스플레이 실적만 봐도 알죠. 2분기 때까지는 다 어려울 것 같아요. 2분기는 그냥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폴더블 폰이라던가 이런 것도 그렇고 5G, 뭐 갤럭시 저 5G도 솔직히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기지국이 지금 10%도 안 깔렸대요. 10%도 안 깔려가지고 5G 특히 부산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5G 자체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게 이동통신 3사에서 설치된 기지국 수인데 지금 전국에 10%도 안 깔렸고 LG U+는 화웨이 제품을 쓰면서 가장 싼 제품을 쓰면서 왜 이렇게 기지국이 미흡하죠? 전 깜짝 놀랐어요. U+나 이런 데는 부산이나 경남권에서 아예 사용이 불가능하대요. 기지국이 한 개도 없어. 그나마 KT 같은 경우에 해운대에서 터진다고 하는데 뭐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갤럭시 이번에 뭐 5G 모델도 생각보다 안 팔릴 것 같고 실적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말고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이 꽤 있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7년 만에 최대 실적 1분기 영업이익 2,500억 원. 그래서 여기 증가율을 보시면은
11.50% 증가를 했다. 이 뉴스가 나오고 오늘 주가가 보시면은 아침에 살짝 올랐었어요. 시가가 0.54% 올랐고 종가는 마이너스 1.74% 내렸는데 두산그룹은 지금 두산중공업에 큰 문제가 있죠. 5천억 원대 유상증자. 자, 이게 뭐 두산건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적자나고 문제 있는 데가 너무 많아서 두산그룹은 지금 손을 안 대야 됩니다. 두산건설만 봐도 주가가 이렇게 막 쳐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를 도와주는 회사가 어디 있죠? 두산밥켓이 아니라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인프라코어도 저 유상증자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내렸었고,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이렇게 지금 주가가 쳐내리고 있는데, 두산인프라코어가 어차피 실적이 좋아봤자 얘네가 번 돈은 다른 데 도와주는 데로 쓰여요. 그리고 얘네가 주가가 좀 올리면은 여기서 뭐 전환사채 발행을 하거나 블록딜을 하거나 맨날 무슨 일이 터지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10,000원만 넘으면은 항상 그런 일이 터졌다. 얘네는 신기하게 10,000원만 터지면 급락이 나와요. 요딴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저는 두산 인프라코어라던가 두산 관련 주식을 안 산다고. 옛날에 면세점 관련 사업한다고 해서도 막 올랐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얘는 안 건드렸어요. 뭐 오리콘 같은 거를 광고에서 안 건드렸었는데 얘는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어도 안 가고 앞으로도 계속 유상증자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로 휩싸여가지고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안 좋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두산 쪽은 뭐 납품업체 기술 타치하다가 뭐 걸리고 뭐 이런 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 주식을 그냥 건드리기가 싫더군요. 이 납품회사 기술 탈취하려고 막 압박 주고 뭐하고 빼돌리고 걸리고 뭐 그러는데 저런 걸 보면은 그냥 이 회사 주식이 사기 싫더군요. 실적이 나오든 말든. 자, 그리고 오늘 화제의 주식 넥슨 GT가 있습니다. 자, 그거 아시죠? 넥슨 인수 디즈니가 할 수 있다 뭐 그런 뉴스가 나왔었죠. 자, 여기 김정주 씨, 넥슨 대표이사가 디즈니에 가가지고 우리 회사 좀 사줘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게임 산업에도 참여를 하고 있어요. 월트 디즈니에서 옛날에 우리 286 컴퓨터 시절에 알라딘 게임도 있었고 킹덤 하츠라고 소니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디즈니 캐릭터가 나오는 게임도 있었고 디즈니도 게임 쪽에 신경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가지고 월트 디즈니에서 넥슨을 인수한다 뭐 이런 뉴스가 아침에 펑 뜨면서 와, 얘 오늘 상한가인가 갔던데? 상한가 갔었죠. 그런데 왜 주가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요? 자, 자세히 보시면은 요 디즈니에서 오역을 했어요. 디즈니가 넥슨을 인수한다가 아니라 넥슨을 인수할까? 의문형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수 여기까지 인수분해처럼 인수 이런 식으로 오역을 해가지고 주가가 상한가를 갔다가 저렇게 쳐내렸어요. 근데 얘 말고 2등주인 넷게임즈를 한번 보시면은 오늘 상한가까지 갔다가 이렇게 내렸는데 1등주가 아니라 2등주라서 더 내렸죠. 이게 저렇게 지금 뉴스발에 주가가 오르면은 위험한 게 예전에 뭐 텐센트에서 넷마블이라던가 이런데 지분을 투입해서 이걸 살 거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 중국 판호 심사라던가 게임 룰이 지금 되게 많이 바뀐 거 알아요? 자, 중국에서 이번에 게임 심사를 다 바꿔버렸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요 뽑기. 저기 게임하다 보면 이렇게 막 룰렛 돌려가지고 뽑기라는 게 있어요. 그 일본어로 가차라고 하는데 요 가차 같은 거라던가 이런 것도 제한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뭐 종교가 나와도 안 되고 뭐 결혼 시스템이 있어도 안 되고 비속어가 있어도 안 되고 영어가 들어가도 있어야 안 되고 너무나 많은 게임 속의 것들을 심사를 하고 특히 뭐 삼국지 스토리라던가 뭐 그런 것처럼 역사에 관해서 사실적인 내용만 담아야 되고 뭐 그래서 판타지 스토리 있잖아요. 판타지 스토리 게임이 많이 만들기 힘들어질 것이다. 심사를 해도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가지고 국내 게임 업체가 되게 긴장을 하고 있고 안 좋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텐센트에서도 넥슨을 인수를 못할 것 같다. 이런 냄새, 이런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주가가 안 좋다가 여기까지 펑 치고 올라갔었는데 디즈니에서 안 사고 저러면은 얘도 이제 더 힘들어지죠. 얘는 뭐 텐센트가 샀다 해도 텐센트 원래 알고 있던 애라서 뭐 그렇게 주가에 변동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한번 이슈 줘가지고 올랐던 애들은 지금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한가를 간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자이글이라는 회사죠. 자, 자이글 하면은 뭐가 떠오르나요? 에어프라이. 예. 요즘에는 그 압력밥솥 말고 고구마도 뭐 에어프라이인가에 그쪽에다 데워 먹는다고 하는데 저는 압력밥솥 자체를 안 써가지고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뜬금없이 하한가를 갔어요. 뭐 하한가를 간 이유도 몰라요. 개인 투자자들도 모르고 기관 투자자들도 모르고 그냥 어리둥절하고 있죠. 그럼 뭐 기타 법인이 판 건가 외국인이 판 건가 뭐 그런 거 판 건가 해도 몰라. 그냥 개인 판매 그리고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로 나왔는데 이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금 시간에서도 한가로 끝났는데 이렇게 빠진 거 보면은 뭔가 악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야 이게 진짜 주식이 허무한 게 이거예요. 이게 상한가가 30%로 바뀌어서 이래요. 자 여기 지금 3월 26일부터서 지금 거의 한 3주 가까이 계속 주가가 올랐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쫙 빠져버려. 그거 얼마나 허무해. 여기서 사가지고 와 더 끌고 가야지. 얘 최소 14,000원 터치하겠구나 하고 이쪽에서 막 홀딩하고 기다렸던 이런 사람들은 지금 갑자기 한가 가버리고 그러면은 어리둥절하면서 미쳐버리죠. 이게 저는 무슨 배임 횡령이라던가 뭐 그런 뉴스가 나왔나 했더니 그런 것도 없어. 동시효과 때부터인가 그냥 쫙 빠지던데 여기 12시 딱 넘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그냥 쓱 빠지다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있나? 그래 지수가 밀리니까 그렇지 뭐 지수가 밀려 딱 했는데 갑자기 막 급락이 10%대 막 나더니 쫙 투매가 나오고 이렇게 빠지는데 여러분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보면은 던진 물량을 봐봐. 던진 물량이 별거 없어. 이거 2,000주 해봤자 여러분 얼마예요? 2천만 원이에요. 100만 원 해봤자 100 주고. 근데 별로 던지지도 않았는데 한가 가버리는 거. 이거 해봤자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 적고 유통 주식수 적은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게 이런 거야. 그냥 아무런 매도세도 없는데 그냥 하한가를 가버리는 거. 이거 얼마나 던졌다고? 이거 해봤자 뭐 3천만 원? 뭐 요런 게 이거 얼마 던졌다고 하한가를 가? 한 매덕을 순식간에 던진 거 뭐 그것도 아니라 그냥 허무하게 하한가를 가는 거죠. 허무하게 하한가. 동시효과 때 하한가 갔다니까. 내가 이거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 뭐 슈퍼개미가 반대매매가 나갔나 했는데 아니 슈퍼개미가 반대매매가 나가려면은 이게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어야죠. 주가가 하락하고 있던 것도 아니라 잘 나가다가 이렇게 됐으면은 대주주가 매도를 했나 이 생각도 했는데 기타 법인 매도 저런 것도 없었는데 참 주식이 허무하고 그리고 무섭죠. 잘 나가던 주식이 그냥 순식간에 아무 이유 없이 하한가라. 자 그리고 주주 현황이라던가 시장 유통 물량을 보세요. 시장 유통 물량이 없잖아요. 별로 없는 이런 품절주가 이런 거라고. 품절주가 별로 되지도 않는 돈 저거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저거 중간에 던져봤자 뭐 10% 20%가 내려요 주가가. 주가가 막 이렇게 내리는데 별로 큰 물량도 안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한가로 밀어버리는 거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이유예요. 품절주라던가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적은 거는 건드리지 말라.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동시호가에 하한가 가길래 옛날에 조이시티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주가가 하도 내려가지고 슈퍼개미가 던졌다고 해도 오늘은 진짜 그냥 이유 없이 이거 얼마예요 여러분? 종가역에 하한가 말았을 때 여기 가격 더해봐요. 이거 한 7,000주라고 계산을 해도 한 5억도 안 되는 돈 갖다가 하한가로 미는 건데. 자 반대로 오늘 상한가 간 종목에는 국일재지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국일재지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죠. 옛날에 2017년도에 안희정 씨 테마로 올랐었다가 갑자기 또 수소차로 엮었었다가 주가가 좀 내리고 있었는데 구글 신소재 그래핀 제조 기술 시연회를 진행한다. 뭐 이 뉴스에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뭐 요딴 뉴스 갔다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얘는 그냥 테마예요. 그냥 테마주 형상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실적도 안 좋죠. 지금 실적 발표 기간에 이런 종목 지금 뭐 상한가를 가든 말든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어제 막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올랐던 뭐 사료주 같은 거 오늘 막 쳐내렸죠.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도 막 내렸고 이런 남해화학 같은 이런 종목도 내렸고 그 다음에 뭐 우성사료 이런 애들도 당연히 내렸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사료가 있었죠? 한일사료 이런 애들도 다 내렸고 어제 급등했던 애들 그 다음날 다 싹 빠지는 것처럼 지금 뭐 저게 구글이랑 뭐 그래핀 사업 시연회 진행한다고 그 저런 뉴스 하나 갖다 오르는 거 이런 거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외국인 그냥 여기 검은머리 외인이 들어와서 했지 이거 진짜 외국인이 한 것도 아니라 오늘 뭐 장난칠 종목 없나 하고 그냥 뽑아가지고 그냥 걸린 뭐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뭐 아시아나라던가 한진칼 뭐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하이즈항공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왔어요. 실적이 나왔는데 하이즈항공 1분기 영업이익 5억 원 전년 대비해가지고 200% 증가. 아니 얼마나 실적이 안 좋았으면 5억 원이 나왔는데 실적이 200% 증가. 이렇게 나올까요? 자, 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계속 적자였죠. 연간으로 봐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분기별로 봐도 저번 분기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이번 분기 저렇게만 나와도 200% 증가라고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냥 없어요. 호가 뭐 걸린 것도 없고 오늘 아침에 한 5%인가 올랐던 거 봤는데 자 4.35% 상승했죠. 근데 지난번에 뭐 항공주 오를 때 이렇게 촥 올랐거든요. 올랐다가 항공주가 이제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지다가 얘가 올랐는데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얘는 너무 거래량도 적고 9만 주밖에 안 나왔잖아. 5천 원짜리가 9만 주면 얼마만큼 거래가 없다라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유가고 달러 사상 최고치입니다. 제주항공 오늘도 내렸죠. 그 다음에 티웨이항공 마찬가지로 오늘도 내렸죠. 그 다음에 예림당은 출판업이어도 티웨이홀딩스 지분 때문에 같이 섞여갑니다. 자, 그리고 에어부산 항공주는 지금 다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 13%가 내렸는데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내린지 아시는 분 있나요? 자, 아시아나 항공 4천억 원 영구채 고금리 논란하면서 이런 논란에 휩싸이면서 주가가 더 하방으로 빠졌고 얘도 지금 공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공매도율 보시면은 공매도 상위 종목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뉴스에도 보면은 공매도가 지금 이틀째 급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오르는 것보다 내리는 거에 더 신경 써라. 뭐 이런 주의 레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죠. 얘는 지금 뭐 인수를 하든 뭐라든 이슈에 오른 주식이기 때문에 얘가 인수돼도 잠깐 오른 척하고 그냥 쑥 빼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CJ에서도 인수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었죠. 요런 애들 거론되면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었는데 CJ 시푸드나 뭐 요런 주식도 내렸죠. 자, 물론 우선주였지만 아시아나든 뭐 제주항공이든 뭐든 항공주는 지금 유가 때문에 안 됩니다. 2분기도 실적 안 좋을 거 이거 보면 기정사실화라고 알 수 있죠. 환율이 1150 작년에 찍은 적도 없습니다. 유가가 지금 66불. 항공주는 접근 금지예요. 물론 뭐 바닥이다 하면서 뭐 저가매수 뭐 이렇게 들어오고 그럴 수가 있는데 요 바닥이다 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저 아시아나하고 그 다음에 한진칼 때문에 이슈에 휩싸여가지고 오버슈팅이 나와버리면서 요즘에 지금 다시 공매도 치고 빼버리는데 오버슈팅이 나오면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오버슈팅 나왔을 때 얘네가 매집하던 거 이후에서 팔면서 공매도 치고 더 빼버리면은 얘네 쪽에선 더 좋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올라갈 때 차라리 천천히 이렇게 가면서 실적 나오고 빵 오르는 게 좋지 중간에 쓰잘데기 없는 이슈에 휩싸여가지고 저렇게 오르는 게 안 좋은 게 저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항공주도 아까 하이즈항공 실적 나왔을 때도 별로 매수세 안 붙는 것처럼 실적 나와도 지금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일성건설이라는 거는 오늘 전 직원이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이 뉴스 나오면서 장중에 13% 이렇게 빠졌는데 이게 배임 횡령이 뜨면은 여러분 보통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 정지당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거래소라서 뭐 그렇게 안 됐고 중요한 거는 전 직원이에요. 이 전체 직원의 전이 아니라 전 한 칸 띄고 직원, IM 직원, 나는 직원입니다 할 때 그 전이 아니라 파전할 때 그 전도 아니라 전 직원 저런 뉴스 나왔는데도 별로 상관이 없는데도 이렇게 주가가 빠졌죠. 그리고 메릴 린치가 밑에서 사고 그랬는데 이 외국인 수급 믿지 마세요. 자, 그리고 포스코 ICT 실적이 나왔습니다. 요즘 주가가 거의 바닥을 기어가고 있었는데 실적 나온 다음에 1.13%, 1.31% 정도 상승을 했는데 전년 대비해가지고 18% 정도 상승을 했대요. 그런데 수급이 뭐 개인 살짝 있고 기관 별로 없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기 뭐 이슈에도 얽혀가지고 막 전기차 오를 때 막 자꾸 오르고 그랬었는데 요즘엔 주가가 완전히 지지부진하죠. 어제 테슬라에서 뭐 폭파 사건도 있고 뭐 그랬었는데 일주일 넘게 계속 내리다가 실적 나오고 이렇게 뿅 올랐는데 오늘만 아니었어도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갔을 텐데 오늘 하필이면은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됐었죠. 얘도 옛날에는 되게 끼 있는 종목이었거든요. 2015년도인가 내가 옛날에 얘 진짜 매매를 좀 했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한번 착 올릴 때 잘 가고 그랬던 종목인데 전기차가 시들시들하고 막 그럴 때는
이때 말고 한 2015년도였나 2014년도에는 진짜 끼가 있고 진짜 너무 좋았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이때인가? 2017년도네. 아니 2015년도인가. 내가 옛날에 했었거든요. 아주 옛날에. 이때인가? 이 미친 듯이 올렸어. 2016년도 초반이네. 하루도 빠짐없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짱짱짱. 왜냐면 이때 그렇게 우리나라 시장이 별로 안 좋았었어요. 수가 막 1800 찍었다가 이제 살짝 하면서 이제 올라오는 그 날이었는데, 아니 뭔 주식을 잠깐 사서 가만히 놔뒀는데 계속 오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때 막 계속 막 치고 빼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주가가 오히려 반대죠. 저렇게 계속 오르는데 이제는 계속 내리죠. 그리고 전기차 쪽이랑 지금 뭐 수소차랑 그 문제가 뭐다? 5월 17일 날 이제 트럼프가 수입차 관세에 대해서 발표를 하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준비하세요. 수입차에 대해서 관세를 발표하는데, 이게 일반 자동차는 면제를 해준다고 해도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라던가 뭐 수소차 관련해서는 수입차 관세를 내릴 거다, 더 올릴 거다, 그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 전기차라던가 수소차 이런 데 접근하기 힘들다고 했죠. 그리고 삼성전기도 오늘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지난 고점을 못 돌파하고 그냥 촥 내리고 그러는데, 얘도 좀 더 지켜보고 그래야 되겠지만, 얘가 찌질 하면 갈수록 우리가 불안한 건 5월 17일. 5월 17일 날 발표하는 게 아니라 5월 17일까지니까 트럼프가 언제 발표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얘네가 오르든 제가 오르든 현대차가 오르든 기아차가 신고가를 가든 신경을 안 써요. 기아차도 얼마 전 신고가 갔었는데 오늘도 신고가 갔네. 얘는 잘 안 보거든요. 이거 여기서 여기 올라봤자 이게 몇 프로 올랐어요. 이게 3% 여기서 해봤자 이게 뭐 30% 오르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종목이 느려가지고 뭐 하루에 올라봤자 최고 3%, 4% 이렇게 돼 있고 1, 2%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전 잘 매매를 안 하고, 저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랐다가 갑자기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관세 저거 적용시킨다 하면 그냥 쑥 빠지는 거라서 건드리진 않았는데, 철저하게 뭔가 사건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섹터를 매매를 안 하고 있으면은 본인이 주식하면서 때려 맞을 확률이 줄어듭니다. 보통 주식으로 망하는 사람들이 잘 벌다가도 하락장에서 한번 꺾일 때 크게 때려 맞으면서 손절 못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모든 수익 날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복구하려고 레버리지 쓰고 뭐하고 달려들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꺾이면서 그 다음에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또 장도 안 좋을 때 투자금 괜히 막 키우고 이때가 돈 벌 기회다, 여기서 조정 좀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촥 올라가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풀베팅 때리면은 망합니다. 자, 어제 막 돼지 열병 이야기했었죠. 중앙백신 이거 손대지 말라고 어제 했었죠. 중앙백신 오늘 18%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뭐 그런 치료제 같은 거 못 만든다고, 돼지 열병 뭐 치료제라던가 그런 거 개발한다고 해봤자 아무 소용 없죠. 중앙백신 공매도 과열 종목 걸렸죠. 어제 이렇게 급등시켜 놓으면은 이런데 위에서 공매도 치면 어떻게 할 거냐 항상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오늘 18.33% 여기서 올렸던 거, 일주일 동안 올렸던 거 한 번에 다 빼버리네요. 이런 거 걸리면 진짜 골치 아픈 게, 분명히 이런데 따라 들어가신 분도 종가에 털까 말까 고민하다가 못 먹어놓고, 얘 아무리 봐도 여기 지금이 29,000원 가까이 되니까 3만원 찍겠구나, 난 3만원에서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심리가 앞자리가 바뀌는 걸 좋아해요. 앞자리가 바뀌는 거. 얘가 지금 2만원이면은 이제 3자 보러 가자 하면서 사람들이 이거 3자 볼 때까지 홀딩한다. 그런데 보통 요 주포라고 하죠. 동호회 애들이든 검은머리든 뭐든 요 앞자리 바뀌기 바로 직전에 털어버립니다.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도 다들 2만원 갈 거다 이 생각을 하고 2만원대까지 홀딩 이랬는데 얘 얼마까지 갔어요? 딱 19,800원에 거래가 정지됐거든요. 얘 재상장했어? 옛날에 19,800원까지 보냈었어요. 19,200원이구나. 이 앞자리가 2가 바뀔 때까지 홀딩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 만원대인가, 그분들 대부분 12,000원대인가, 평당가가 12,000원대인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긴가?
그냥 여기까지 홀딩하다 그냥 그 다음날 하한가 가가지고 그냥 쓱 빠져버렸는데, 주가가 너무 오르면은 여러분 급락 나오고 하한가가 갈 거고 뭐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어디까지 지지해주겠지, 어디까지 지지해주겠지 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지를 안 해주면 어떡할 건데요. 그리고 하한가라던가 급락 한번 맞으면 그 다음날은 반대 매매도 있지만 거래량이 안 붙기 때문에 팔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가 급락이 나올 때는 1차 투매 때는 여러분 그냥 무조건 던져주는 게 좋아요. 1차 투매가 이 대형주 말고 뭘로 설명하면 가장 좋을까? 삼성전기가 그나마 낫지. 1차 투매가 뭐냐면은 이 최고점에서 이렇게 한번 탁 빠지잖아요. 이게 한 6% 정도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던져야지 하고 그냥 딱 손절을 하잖아. 그러면 사람들 이쪽에서 막 다시 턴할 거 뭐 이런 거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보통 요런 게 한번 기회가 올 수도 있는데 안 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냥 이쪽에서 던지는 게 나아요. 물론 여기서 뭐 투매를 해가지고 이쪽에서 빠져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요렇게 1차 투매 징조가 보이면은 이렇게 쭉 빠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호텔신라도 똑같다니까요. 한 5% 이렇게 딱 빠졌을 때 그냥 던졌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아까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찌질거리다 위로 한번 올라와줬지만, 이렇게 지지를 안 해주고 그냥 빼버리면 돌아버린다니까요. 여기서 4%, 그 다음날 4%, 8% 빠졌고, 얘가 6만원대까지 내려갔단 말이야. 6만원대까지. 13만원짜리 주식이 반토막 나는데 2달밖에 안 걸렸어요. 2달. 근데 6만원짜리가 여기까지 가는 데는 얼마나 걸렸다? 왜 연봉이 안 보이지? 3년이 걸렸어요. 거의 3년. 여기까지 가는 데는 3년, 내리는 데는 2달. 이래서 무섭다니까. 이래서 무서운데, 이 첫 번째 투매 나올 때 아니다 싶으면은 고점에서 던져주는 게 좋아요. 52주 신고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옛날에 필라코리아를 매도를 했을 때 이때 매도를 했다고. 이때 왜 매도를 했냐. 얘가 이제 52주 신고가 막 이런 종목이었고, 무역전쟁이라던가 뭐 그런 거. 거의 피해를 안 받았다. 거의 피해를 안 받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꺾여서 내려가면은 정말 그냥 찌질찌질거리면서 끝난다. 근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쫙 올라가가지고 이놈 가지고 있었으면 수익이었겠죠. 수익이었겠지만 뭐예요? 이때 우리나라 지수가 막 떡나가고 되게 안 좋았단 말이야. 안 좋았는데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오를 줄 알고 홀딩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살고 다음번에 똑같은 버티기 매매하다가 그 다음번엔 죽어요. 제 1년 동안 매매한 종목들 다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매도를 하고 주가가 오른 종목 저 휠라코리아 하나 빼고 모두 다 내렸습니다. TBA 홀딩스든 뭐 호텔신라든 삼성전기든 뭐 하이닉스든 다 작년에 매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팔고 나서 손실을 보든 수익을 보든 제가 팔고 나서 그 뒤로 오른 종목이 한 종목도 없어요. 한 종목 있어요. 휠라코리아 이런 돌연변이 한 명 빼고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팔고 나서 날아가면은 미련을 두면 안 돼요. 팔고 나서 하락이 지속되면은 어떻게 하려고요? 본인이 본절이든 아니면 약수익이든 약손실이든 이렇게 팔고 나와서 주식시장에 살아남아 있으면 언젠가 다시 크게 먹을 수도 있고 좋은 일도 생길 수 있지만, 한번 크게 때려 맞아가지고 그 다음번에 뇌동매매하고 그 다음번에 또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매매도 못해요. 이게 무서운 게 3연패예요. 3연패. 딱 매매 3번만 실패를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여지껏 해왔던 매매가 꼬이기 시작하고, 거기서 또 원금이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서 조급함이 시작되고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자신감. 그럼 자신감이 떨어지면 여기서 턴하려고 마지막 4번째는 큰 베팅을 때려버려요. 큰 베팅. 이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4번째 때는 여기에서 손실봤던 걸 한 번에 복구하려고 큰 베팅을 때리는데, 여기서 갑자기 미장이 꺾이고 막 급락을 하면서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그냥 쫙 밀려가지고 자기가 1년 동안 수익을 잘 봤던 거를 단 4번에 날리는 분들이 대부분이. 빨리 역전 말로 홈런을 때리고 싶거든. 그러면서 자기가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막 빙의해가지고 막판에 진검승부다 뭐 올인 이병현처럼 마지막에 올인 딱 때리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4번째 승부할 때는 그냥 한 10만원 갖다 해야 돼요. 10만원 갖다가 매매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걸 플러스로 전환 시키는 거,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자신감을 다시 찾아야지, 막판에 모든 걸 다 복구시키겠다 하면서 저렇게 마지막에 때렸다가 그냥 쑥 무너지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진짜 너무 많습니다. 매매가 잘 될 때도 있지만 매매가 꼬일 때가 분명히 와요. 그 꼬일 때에서 진짜 딱 3번만 패배하게 되면은 그 뒤로는 진짜 쫙
무너진다니까요. 잘 나가던 사람이 주식시장에서 왜 퇴출당하는데요? 이게 시장이 자꾸 변화하고 그 다음에 진화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뭐 한 가지 매매법을 익혔다 해서 이걸로 잘 나가다가 시장이 이렇게 변화를 했는데 내가 이 변화하는 시장에서 내가 기존 그대로 하던 대로 했는데도 안 되면은 이걸 이제 좀 바꿔보고 더 연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할 수 있다 하고 이쪽에서 비중 풀베팅을 때리면은 그냥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무너질 때 얼마나 허무한데 내가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벌었고 열심히 잘했는데 이거 돈이 날아가가지고 원금이 손실이 입었을 경우에는 내 그동안 1년 동안 해왔던 모든 것이 부정당한 느낌이고 그냥 시간과 모든 게 다 허무해지기 시작하고 허탈해지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래서 수익 좀 나면은 돈을 어느 정도 써줘야 됩니다. 계좌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복리 효과 그런 거 노리지 말고. 아니 그리고 오늘 장이 안 좋으니까 또 TK 케미칼 같은 거 이거 이낙연 씨 관련주죠. 주식이 막 오르고 그랬는데 어제 당신은 시민 유시민 씨가 뭐 홍카콜라 홍준표하고 유튜브 콜라보도 찍고 자기는 이제 정치에 관심이 없다 개인으로 봐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반사 이익을 누릴 거다 하면서 이낙연 씨 관련주가 오늘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어요. 27.58%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16%로 내려왔는데 위에서 잡았으면 한 10% 정도 손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장이 안 좋으면 다시 정치 테마주라던가 아니면 아프리카 뭐 돼지 열병이라던가 요런 데로 갈 수도 있는데 저런 유혹에 여러분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뭐 나중에 상한가 가든 말든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저는 근데 이거 보고 놀랐어요. 이거 나 블록딜한 줄 알았어. 처음에 막 기타 법인이 이거 딴 식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기관이 이걸 다 샀길래 뭐 블록딜 했구나. 저는 그래서 블록딜 뉴스 나오고 이게 팍 빠질 줄 알았는데 이 블록딜이든 뭐든 3일 안에 신고를 해야 돼가지고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아마 나오려나. 이게 좀 진짜 수상해서 이런 건 관정에 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거든요. 요거 뭐야 요거. 이런 거 지금 건드리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환율이 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이제는 11405이 아니에요. 1150이에요. 기관은 일치감치 1135부터서 계속 매도를 했죠. 기관 요런 거 살펴보시면 환율이 1130 이상에서는 별로 매수를 안 했어요. 봐봐 계속 팔았다니까요. 환율이 지난번 노르웨이 국부펀드 이야기 나온 다음부터서 기관이 산 적이 요거하고 요건데 요거는 거의 단타식으로 들어온 거죠. 그거 빼고 계속 팔았어요. 그 뉴스 나온 다음에 계속 팔았다고요. 일찌감치 우리 시장을 관망 자세로 특히 오늘은 제일로 많이 팔았죠. 관망 자세로 있었고 얘네는 환율이 안 떨어진 이상 안 들어온다. 알고 계세요? 물론 나중에 외국인이 거세게 사고 그러면 다시 들어올 수도 있지만 기관의 거센 매도가 나오고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사라지면은 결국 꼭지에서 물리는 건 개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세요. 자, 그리고 2번 항공주는 또 다시 한번 조심하세요. 최근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LCC 항공주가 한진칼과 그 다음에 아시아나 이슈에 휩싸여서 오버슈팅이 나와버려서 오히려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환율과 유가에 가장 민감한 주식이 지금 LCC라던가 항공주인데 지금은 유가하고 환율이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또 주의를 하세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좀 심상치 않네요. 2200도 내일 붕괴되고 아니면 더 안 좋은 쪽으로 할까 좋은 쪽으로 할까 내일 좀 봐야 되는데 나스닥이랑 그 다음에 S&P 500이 지금 이거 빨강색으로 턴할 것 같은데 이거 턴하고 나면은 내일 다시 좀 반등도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증시가 조정이 좀 세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